예, 오늘 분석 방법은 원래 네이버에 있는 기준으로 해서 공시정보까지 넘어가는 패턴으로 원래는 기본 분석을 하지 않고 리얼로 분석을 했는데 이게 동영상 시간이 좀 길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속도를 올려서 보거든요. 말이 느리고 좀 천천히 보는 편이라 속도를 올려서 대부분 이제 권유를 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한번 각 정보의 네이버나 공시 정보를 그때그때 보는 게 아니라 미리 중요하다 싶은 것들은 캡처해서 그냥 노트에다가 옮겨놓고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어떤 방식이 좋을지는 방송을 혹시라도 저 보시는 분들이 뭐 댓글이나 뭐 얘기를 해주시면 좀 좋은 방법으로 이 방식이 나을지 아니면 이전 방식이 좀 나을지 선택을 할 거고요. 일단은 지금 방식으로 쓰면 제가 쭉 훑어보는 거에서는 조금 미약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스쳐 지나가는 것들, 혹시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만 캡처해서 올리기 때문에 실제로 읽다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못 보고 넘어갈까 좀 그게 좀 걱정이라서 그런 분석들을 빠지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리 분석을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방송을 할 때의 어떤 집중력, 이렇게 생각한다면 집중을 했을 때 걸러내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일단 시작은 안 했지만 일단 걸러내는 것들이 많아서 지나가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보다가 이게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생각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 어떤 게 낫다 혹은 뭐 그냥 동영상 속도를 올려서 보시는 분들은 그게 편하다 이러면 과거처럼 돌아갈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댓글이나 이런 부분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JW 중요 제약이라고 해서 금일 보면 최근 7월 10일부터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충 40% 이상 실적 개선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주일 동안 40%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이걸 단순히 단기가 고점에 좀 우려할 건지 혹은 장기간으로 좀 보도될 건지. 왜냐면 주간까지도 정고점을 다 돌파했는데 월간 단위로는 사실 우하향 중이었다가 우하향이 살짝 멈춘 단계거든요. 18,000원대에서 멈추고 올라가는 단계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는 2020년에서 가장 근접한 게 21년도 실적을 가지고 2020년 실적이네요. 2021년은 하락하는 정도였고, 그러면 20년도 실적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가 그 부분이 좀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내부로 일단 캡처해서 봤습니다. 시가총액은 6,900원짜리이고 JW 홀딩스라는 홀딩스에서 대주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자사주가 1.2%. 이 회사는 의약품 쪽인데 이게 이름은 다 모르는 이제 내용들이고 수액제 브랜드로 좀 얘기가 좀 있어서 수액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23매의 펄을 가졌는데 올해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12배 정도 됐지만 이 정도 주가 상승이라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지겠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가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어 보이는 가능성이 보이죠. 일주일 만에 지금 40% 올랐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EPS도 대략 70-80% 이상 증가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배당은 1%대 제약주 특성상 매출액 대비 연구 비용이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도 있고 바이오주 관련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바이오주 몇 년 전에 많이 오르고 유행했을 때 저는 투자를 하지 않은 게 회사가 기업에 돈은 없는데 어떤 기대치로 이제 높은 퍼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투자를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고요. 그게 똑같이 현재도 높은 펄에 대한 높은 성과를 대한 성장주는 잘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겁이 많아서 일단 읽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아까 차트로 봤듯이 2020년도에 가격대가 3만원대였거든요. 매출액을 이미 돌파했고 오히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했는데 이익을 보는 편이기 때문에 그럼 2020년하고도 비교를 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들이고요. 오히려 작년도 22년도 기준으로 보면 뭐 3만원대에서 18,000원, 19,000원까지 내려간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면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보다 영업이익으로 따졌을 때는 오히려 작년 기준이랑 좀 맞아 보이고요. 당기순이익은 그렇지만 한 2배 정도 더 오른 편이라 작년보다 훨씬 나아 보인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유지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뭐 자본금도 증가되고 있고 매출액이 늘면서 영업 활동 현금 흐름도 늘고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고 이제 2020년들이 좀 더 좋았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요. 이자 발생 부채가 좀 늘기는 했는데 이거는 일단 ROE 자체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 뭔가 이제 투하 비용이 들어가서 나중에 해소하는 게 좀 더 바이오주 같은 제약주는 일단 한번 연구개발이 힘들지만 연구개발이 끝나고 생산을 할 때는 그걸 이익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조해서 배당 수익률은 별로 뭐 1%대라 볼 거는 없습니다. 배당으로 보는 건 아니고 일단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계속 증가를 할 거고 EPS 증가 그러면서 퍼가 더 낮아질 거다 더 저평가될 거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일단 제품 구성으로 보면은 수익으로만 30%를 이미 가졌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일단 수익은 들어봤으니까 수익으로도 굉장히 많이 매출액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단 연구개발비 지출은 제약바이오는 꼭 봐야 되는 게 매출액 대비 개발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게 보는데, 이게 지금 2020년부터 기준으로 따지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적게, 일단은 연구개발이 많이 들어갔다가 뭐 줄어들었다, 연구개발이 끝났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죠. 그러면서 비용도 매출액 대비 많이 2배 정도 감소를 했다. 그러면 그 이익이 일단 자본으로 들어가고 그게 투자자들한테는 좋겠죠. 자본금 변동사항으로는 회사가 무상증자를 계속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소각은 하지 않았어요. 무상증자는 주주 정책이라고 표현하는데, 자사주 소각을 해야 자본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주식수가 줄면서 주당 순이익이 늘면서 주식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상증자만 발행을 했을 때는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의 희석이 되는 부분도 있고,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를 계속 발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유상증자는 아니다. 어쨌든 이익을 보면서 어떤 자본 유보금을 가지고 무상증자를 발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하락을 했다가 증가되는 부분들이 일단 과거 3, 4년 전보다 확실히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작년에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고요. 근데 주가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발표 났을 때 한번 반등을 하고 다시 들어오면서 지지선을 확인한 다음에 올라갔죠. 3월달에 사람들이 이 정도가 하락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부분을 실제로 실적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매출액 증가, 순이익 증가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제약은 어느 정도 상품화 되고 나면은 오르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순간 좀 그 사이에 있는 부분들이 들쑥날쑥 하는 성과들을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들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EPS도 계속 증가될 거고, 적자에서 올라온 부분들이니까. 그렇다면 일주일에 40%가 정상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도 조금 바로 추매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가파르죠.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이면 그동안 기다렸다는 주주들 생각을 해보면 2만원대면은 지금 한 4, 5년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4, 5년 기다렸다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인데, 단지 지금 고점을 뚫는 부분에서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매물벽을 뚫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장대 양봉이 좀 큰 게 조금씩 오르는 게 좀 나을 것 같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게 기울고 있어가지고 일주일 사이에 40%로 올랐으니까 너무 기울고, 이게 이렇게까지는 오르는 게 맞나 싶은 것들이 좀 보이네요. 이 정도 급격하게 어떤 주가 상승이 필요했던 건가 싶긴 한데, EPS가 지금 뭐 버가 23배죠. 제약주 추구는 높지는 않지만 어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추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조정은 있지 않을까. 너무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무상증자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관련자들, 대주주들 관련된 사람들이 이런 무상증자를 통해서 지분을 가지는 게 크진 않지만, 홀딩스라든지 이런 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주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일단 신주만 하고 소각에 대한 부분은 없고, 보면 중에 여기 뭐 하콜 이거는 들어봤고, 인공눈물 프랜차이즈로 저도 이거 써봤기 때문에 뭐 이런 의약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봤더니 점유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녹십자, 종문당, 한미, 대웅 정유의약품은 매출액이 나머지 애들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러면 얘네들 주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녹십자, 한미, 대웅, 종문당 얘네들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영향을 줄 거거든요. 또 매출액이 지금도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 보이고, 다 중해제약 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약주도 올랐기 때문에 제약주 관련돼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만 오르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도 분명히 올랐을 거고, 웬만한 연구개발 다른 쪽에 들어가는 회사가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보면 중해제약 외에 지금 있는 종문당, 대웅, 한미, 녹십자를 한번 살펴보는 게 시간 되실 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좌자산으로는 이게 금액 단위를 제가 캡처를 안 해서 잠시만요. 단위 100만원이네. (2130억) 당좌자산을 가졌고, 그런데 유동무채가 아니요, 3,876억. 저는 재고자산을 보질 않거든요. 물론 비유동 자산이 있긴 하지만 저는 유동자산을 좀 더 보는 편이라
근데 유동부채에 대비해서 당좌 자산이 대략 2배 정도, 2분의 1, 50% 정도 가져갑니다. 물론 다른 자산이랑 다 따져가지고 부채를 따진다면 거의 쌤쌤인 수준인데, 저는 일단 유동성을 좀 보는데, 이게 영업이 잘 되면 이 흐름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증가된 모습을 보이죠. 유동부채가 당장 갚아야 될,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이, 부채가 늘고 있다는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 계속 영업이익이 확정되면 올라가겠죠, 당좌 자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거지만, 일단 위험성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바라보여지고요. 배당과 관련돼서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1%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도 1%만 배당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유보율로 넘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중에 제가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어떤 자료 기준은 같지만 어떤 방식하는 기준은 조금 다르게 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들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렇게 하면 편하긴 한데, 뭔가 나 하나 두 개 정도는 놓치고 있는 거 있지도 않을까 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고요. 일단 재고도 조금 늘어나는 편이라, 요즘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보게 되냐면, 공장 가동률을 또 봐야 돼요. 공장 가동률 이 정보가 있으면 막 이렇게 찾아가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그냥 단순히 재무제표 그냥 분석하는 정도로만 되는 거라 스토리를 쫓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이제 보면 지금 생산 기준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연간 생산할 수 있는 기준, 일 평균 22시간 가지고 평균 가동률이 82%에서 88%. 지금 재고자산 이것만 봤을 때는 그럼 공장 가동이 안 되고 재고만 있는지, 혹은 공장 가동을 하면서 잘 팔리면서 재고가 이렇게 쌓인 건지,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결국은 얘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공장 가동률을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캡처한 부분으로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완전히 새로 깊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라, 저는 이게 편하긴 해요. 캡처만 뜨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실제로 다 분석이 되는 건 아니더라. 왜냐면 재고가 늘었는데 왜 재고가 늘었을까, 이런 스토리를 찾아가려면 사업보고서를 보면서 그 부분을 찾아가면, 공장 가동률이 88%다 82%다 가동을 하고 있는데 물건이 좀 잘 팔려서 재고가 좀 쌓여있구나, 그런 문제 없음, 이렇게 되는데, 만약 재무제표만 이렇게 보게 되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수치상으로는 재고가 쌓여있네, 문제 있네, 이렇게만 밖에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 좀 마음이 걸립니다. 장단점이 있는 거겠죠. 아니면 제가 좀 더 많은 자료들을 미리,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는 미리 분석을 하고 하는 경우는 큰 틀 빼고는 분석을 한 적이 없고, 그냥 생짜로 바로 그 자리에서
분석을 하고 바로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었지, 미리 분석하고 이럴 때는 대충 헐렁헐렁하게 보는 편이라서 이 방식을 쓰진 않았는데 한번 오늘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방송 아니면 뭐 두 가지 겸용으로 해서 써보든지 해보겠습니다. 한번 의견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